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TI. 대야 TI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855원 네. 40%. 5,855원에 40%. 대야 예. TI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난번에 그 철도 좋다고 대통령께서 얼마 70종 얼마인고 그거 푼다대 그래와 사갖고 거기로 사갖고 물리갖고 자꾸 물 타갖고 지금 이 정도 됐어요. 네, 그랬어요. 일단 비중이 좀 많죠, 그죠? 예. 네, 대야 TI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예. 일단 대야 TI가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보시게 되면은 대야 TI가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철도 관련주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사실 대야 TI라고 하는 이 회사는 나쁜 회사는 아니나 일단 내가 매수 단가를 얼마나 잘 맞춰 놓느냐와 얼마나 잘 기다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철도 관련주가 올라가려면 사실 KTX라든지 GTX 이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 이야기 나와야 돼요. 예. 철도 관련주가 가장 강하게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요. 따라 한번 해볼게요. 유라시아 철도 횡단. 철도 횡단. 그게 뭐냐면 유럽부터 아시아까지를 철도로 다 싹 이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예. 왜 우리 TV에서 한 번씩 보면 유럽 여행 갈 때 막 철도 타고 막 일주일씩 가는 거 보셨어요? 예. 예. 그런 게 어디서 딱 끊기냐면은 저기 러시아 제일 끄트머리에서 끊겨요. 어디냐면 북한 제일 위에요. 거기서 끊기는데 예. 부산부터 서울까지는 기차가 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랑 이어지려고 하니까 북한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이 열어주기만 한다면 우리 부산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저기 유럽까지 기차로 갈 수 있어요. 유럽. 예. 그러면 화물도 옮길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굉장히 교류가 활발해지겠죠. 예.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근데 북한하고 대화가 안 되면 그거 사업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가 급등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대북 관련주로 엮였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북한하고 이야기가 좀 조만간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선 전에 이야기할지 대선 끝나고 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표심을 위해서 지지율을 위해서 대선 전에 약간 모양새를 잡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우리 이렇게 대북 관계도 잘하고 있어요 라는 형태로 아마 올 대선 전 6월이나 7월쯤에 한번 이야기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들고 가볼 만한데 시간이 조금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 힘이 있으니까 8,000원 이상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본전에서 비중 줄이시거나 종목 교체가 나아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기다리기도 하고 반은 또 줄이기도 하고 이러면 되지.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한 1년 정도 바라보고 가져가 보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저는 강원랜드 25,000원에 10% 갖고 있어요. 25,000원에 네. 10%요? 네. 일단 매수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높은 가격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상으로는 돌파 매매라고 해요.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던 자리.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런 자리 넘어서게 되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더 간다. 그래서 제가 넘어가면 사라라고 하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자리에 지금 매수가 잘 되신 것 같고요.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강원랜드 실적을 한번 볼까요? 이 회사가 2019년에 5천억 벌었습니다. 네. 근데 2020년은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나요. 1조 5천억 매출 찍던 게 4,700억으로 줄고 적자가 4천억입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나쁘나요? 지금 나쁜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나쁜데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강원랜드에 사람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안 몰리죠.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강원랜드의 큰 손이 누구냐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예, 근데 중국인들이 지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예, 잘 못 들어와요. 수가 확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 강원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장기 투자용으로 괜찮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백신이 나오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려면은 실제로 외국인 허용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좀 해외여행 가야 되고 뭔가 좀 모든 게 정상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올 때 기대감일 때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좀 설득력 있나요?
아, 네. 저는 멘토님 그 생각을 꼭 듣고 싶었어요. 좀 더 살라고. 아, 그러셨어요? 네. 어쨌든 이건 제 생각에 단기적으로 3만 원 정도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3만 원까지라고 해서 3만 원까지 간다는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27,000원에서 8,000원 정도쯤에서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내시는 게 어떨까.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보고 또 떨어지면은 나중에 저가에 다시 한번 사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자 전략입니다. 네. 네, 그렇게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농심 농심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8만 9천 원인데 네. 뭐 많이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더 내려버렸어요. 상관없어요. 주가라고 하는 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쯤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이 농심이라고 하는 종목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28만 원이에요. 네, 근데 영원히 최저가겠죠, 그죠? 네, 영원히 최저가인데 10,000원이 될지 20,000원이 될지 그 저점 부근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가 있고 내려갔을 때가 있는데 이 내려갔을 때 매수했다. 여기가 네. 바닥이란 보장은 없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바닥일 수도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바닥이려고 한다면은 얘 기업은 괜찮은데 주가만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올라가죠.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 지폐로 예를 든다면은 지폐에 흙탕물이 좀 묻었습니다. 네, 그거 지폐의 가치가 없나요? 아니면 흙탕물 좀 닦아내면 다시 돈으로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냥 가격만 떨어진 것 뿐인 거지. 농심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기업 네.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우리 예전에 뭐 그 기생충에서 짜파구리 이런 거 있었죠, 그죠? 네. 짜파게티랑 너구리 섞어 먹자 이런 이야기. 네. 그것 때문에 매출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역시 식료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700억 매출 찍던 회사가 영업이익을 찍던 회사가 1,600억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늘었습니다. 네. 좋나요, 봤어요. 나쁜가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 좋은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지난번에 40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떨어져 있다. 30만 원대 사셔도 좋았다 생각이 들고 더 떨어지면 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지만은 좋지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물렸다 생각해서 그래요. 물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 좋지만이라고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냥 오래 가지고 갈 생각으로. 그러니까요. 오래 가지고 갈 건데 떨어지는 게 뭐가 무서워요. 지금 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저기 만약에 25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손실 보고 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없어요. 더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25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냥 더 사버리면 되는 종목. 지금 10% 비중이니까 25만 원이면 20%까지 늘려버리면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올라가면 빨리 수익 나서 좋지만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는 더 많이 사서 뒤에 올라가면 더 큰 수익이 네. 나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돈이 없으세요? 시간이 없으세요?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다른 없어요.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최대한 올라 있어요. 아끼면서 시간은 많으시죠? 그죠? 네, 시간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시간을 돈으로 바꾸면 돼요, 여기서. 네, 그래서 시청자님의 시간을 여기에서 값지게 쓰자. 저는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네. 25만 원까지 혹여나 밀리게 된다면 추가 매수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시자. 그리고 네. 올라갈 때는 35만 원 이상까지 보셔도 좋으니까 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떨어질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